안녕하세요, 밝음이네 식구 여러분. 책 읽는 동네 누나 이밝음입니다.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고2 때였어요. 꽤 오랜 시간 알고 지냈고 지나고 보니 추억이 꽤 많아요. 점심시간에 저희 학교로 와서 지나가던 아이에게 저 좀 불러달라고 해서 온 학교가 난리가 난 적도 있었죠. 학교에 남학생이 왔으니 말이에요. 저를 바래다 주겠다고 자율학습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기다리기도 했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의 인내심이란 참. 그 아이는 엄마랑 살았는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벽을 쳤는지 주먹이 깨져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었죠. 마음이 외로울 때에 제가 의지가 되었었나 봐요. 그 시절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고백을 받으면 일단 뒷걸음질 쳤던 것 같아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쁜 짓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학생은 공부가 우선이야.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중요한 시기에 상대방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우연히 안경을 벗어 닦는 저를 보고 눈이 예쁘다고 말해주던 아이였어요. 또 단발머리보다는 짧은 커트가 잘 어울린다고 좋아했고요. 순정 만화의 한 장면 같네요. 솔직히 그때 사귀었다고 해도 곧 헤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을 거예요. 이상하게 저는 그 후에 만났던 첫사랑은 지금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그 아이는 늘 궁금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변했는지. 보통 사람의 인생을 80세로 봤을 때 평균 30살쯤 결혼한다면 20살 넘어 한 사람이 제대로 연애를 할 수 있는 시기는 고작 10여 년. 그중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설렐 수 있는 시간은 몇 년이나 될까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중한 기회가 온다면 망설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네요. 부딪히고 깨지고 원망하고 맘졸이고 미친 듯이 사랑하라고.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요. 그 아이 이야기. 그 아이는 엄마가 둘이라고 했다. 어렸을 때 새엄마가 집안일을 지키며 학교에도 못 가게 했다고 한다. 아이가 커서 결혼을 했을 때 친엄마는 그제서야 같이 살자며 찾아왔단다. 어려운 살림에 입만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아이는 작은 일에도 친엄마에게 화를 냈다. 아이는 해준 것 없이 집만 대는 엄마가 원망스러웠다. 친엄마도 새엄마도 누구 하나 아이를 보듬어주는 이 없었고 그 긴 시간은 고스란히 원망으로 남았다. 세월이 흘러 아이의 친엄마가 몇 달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이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고마운 거라곤 낳아준 것밖에 없는 엄마지만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냈다. 나는 어렸을 때 엄마가 왜 그렇게 할머니에게 모질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할머니 편에서 엄마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만 좀 하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 세상에서 제일 크고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우리 엄마가 그제야 그저 안아주고 싶은 상처 많은 아이로 보이는 나이가 되었다. 나는 엄마가 다음 세상에도 우리 엄마가 되어주길 바라지는 않는다. 단지 다음 세상에는 정말 좋은 엄마 만나서 아주 많은 사랑과 이쁨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 하나쯤은 모르고 살아도 괜찮다.
우리가 아이 없이 살 것 같다고 엄마에게 처음 말씀드렸을 때 안 된다고, 그래도 아이는 있어야 한다고 강경하게 반대할 줄 알았던 엄마가 조용히 딱 한마디 하셨다. 그래, 괜찮다. 너 하나쯤은 모르고 살아도 괜찮다. 의외로 엄마는 덤덤했고 나는 눈물이 났다. 우리 엄마 많이 힘들었나 보다. 2번이나 뜨거운 물에 빠진 딸내미 살려내느라 그 힘든 거 행여 내가 또 겪을까봐. 안타깝기보다는 안심이 되었나 보다. 정말 힘들어서 나에게는 겪게 하고 싶지 않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 마음이 또 아프고 아팠다. 진짜 인연. 회사를 옮긴 친구가 말한다. 이 회사 정말 좋아. 사람들도 좋고 야근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연봉도 지난 회사보다 높고 다 마음에 들어. 다. 그리고 3개월 후. 그럼 그렇지. 전에 다니던 회사가 나았어. 아무리 눈부신 후광을 보이는 사람과 만나도 몇 개월이 지나면 단점이란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회사에 가도 3개월 뒤면 사표 쓰고 싶어지는 보통 회사가 된다. 흔히 집과 회사와 사람은 인연이 따로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집도 회사도 사람도 어느 날 광채를 띠며 엄청난 우연으로 내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내 옆에서 10년 넘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의 진짜 인연이 아닐까? 가장 오래 내 옆에 남아있는 것들, 진짜 인연이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5년을 함께한 내 운동화, 이것도 소중한 인연이겠지? 행복한 사람이 많은 세상. 내가 다니는 한의원 선생님은 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꿈이자 목표는 행복한 사람이 많은 세상을 만들자 라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모르게 풋 웃음이 났다. 나의 꿈은 세계 평화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언제부터 웃어버리게 된 것일까? 세계 평화는 할 말 없을 때나 하는 이야기. 권성징악은 동화책에나 나오는 이야기. 착하게 살자는 영화 속 조폭들이나 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그래도 나는 그런 세상이 되리라 믿는다. 한의원 선생님이 믿고, 내가 믿고, 내 주변 사람들이 믿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믿는다면 모든 일은 그렇게 시작되니까. 모순. 엄마가 배 아파서 나왔는데 생일날 미역국은 내가 먹는다. 대신 공부해 줄 것도 아니면서 성적을 물어본다. 소개팅 시켜줄 것도 아니면서 남자친구는 왜 없냐고 묻고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아이는 왜 안 낳느냐고 묻는다. 팀장은 퇴근하라고 하면서 자기보다 먼저 퇴근하면 눈치 주고 월급날인데 돈이 없다. 옷은 매년 사는데 매년 입을 옷은 없고 미용실은 자주 가도 머리 모양은 맨날 똑같다.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명절에는 여전히 시댁에 먼저 가야 한다. 모순 투성이 세상. 그리고 나는 욕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다. 엄마 마음. 나도 이제 100발이다. 내일 모레면 7순이네. 에휴. 엄마 말에 막내딸이 대답했다. 엄마, 난 40이다.
요즘 정수리에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서 염색하고 다닌다고. 눈가에 잔주름도 생기고, 뱃살도 나오고, 머리도 빠져서 휑해. 본인이 칠순되는 것보다 막내딸이 40이라는 게 더 충격적인 우리 엄마. 엄마 눈에 난 항상 25살이란다. 항상 걱정을 쌓아안고 사는 막내가 말한다. 늙어서 혹시 남편이 먼저 가고 나 혼자 남게 되면 어쩌지? 맨날 아프고 치매라도 걸리면 어떡해? 돌봐줄 사람도 없고. 엄마가 말한다. 엄마가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 막내보다 더 오래 살아서 우리 딸 병수발도 다 해주고 염색도 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알았지? 문득 우리 엄마한테도 그런 말을 해주는 엄마가 있었을 텐데 엄마는 그런 엄마 참 많이 보고 싶겠다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 해주는 우리 엄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런 날이 올지도. 장수 만만세.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믿지 않는다. 신은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 준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2번의 큰 화상을 입은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신은 사람에게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시련을 준다고. 나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과연 신이 너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며 그 뜨거운 가마솥에 돌이 갓 지난 아이를 빠뜨렸을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가? 태어나자마자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시련을 이겨내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나는 신이 그렇게 잔인하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했다. 신은 전 세계를 돌보기에는 너무 바쁠 거라고. 아니면 죽은 이후 영혼들을 돌보기에도 너무 바빠 세상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일 거라고. 그런데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한다. 시련을 이겨내라고 일부러 나를 뜨거운 물에 빠뜨린 것이었어도 좋으니 제발 세상 일에 관여해 주었으면, 기적이라는 게 있었으면, 신이 있다면 제발 그걸 보여줬으면. 멀리뛰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난히 당신 스스로가 작아 보인다면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당신이 두렵다면 당신은 무언가를 잘하고 싶어 하는 것이며, 스스로가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지금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당신 자신이 움츠러들었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기를. 그것은 단지 멀리뛰기 위한 준비 동작일 뿐이니까. 마음이 힘들 때 사람은 가장 많이 발전하는 법이다. 다행이다. 예전 그 사람, 내 졸업 전시회에 나 몰래 와서 나보다 큰 토끼 인형과 꽃다발을 몰래 놓고 갔던 그 사람. 자기 전화만 받으라며 휴대전화도 사주고 이벤트도 곧잘 해주던 그 사람. 그 마음 1년을 못 갔더랬다. 쌀쌀한 날씨가 봄 향기로 바뀌고 벚꽃이 피니 예전 생각이 문득 나는 요즘. 오랜만에 친구 만나고 밤늦게 들어왔더니 먼저 퇴근한 남편은 유난히 추위 타는 나를 생각해서 집에 오자마자 보일러 틀고 돌뜸을 따뜻하게 데워놨다가 내 품에 건네준다. 13년 동안 한결같은 사람.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서 다행이다. 그런 우리가 좋았다.
어렸을 때 엄마는 종종 일용직 일을 알아보러 다니셨다. 어느 날 일을 얻기 위해 동사무소 앞에 줄을 서 있던 엄마. 마침 친구와 지나가던 언니를 본 엄마가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고 그 모습을 본 언니도 웃음이 빵 터졌단다. 그 상황에서도 엄마는 엄마 옷 중에 제일 좋은 짝퉁 무스탕 코트를 입고 멋쟁이 모자를 쓰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런 엄마에게 언니도 크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우리가 연장을 들고 막일 나가시는 아버지와 버스에서 마주쳤을 때도 일용직 일을 기다리며 줄을 선 엄마와 마주쳤을 때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우리가 정말 좋았다. 돌고 도는 인연. 남편의 사촌 형님의 딸은 나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조카지만 친구처럼 지냈다. 그 조카에게 나는 과 선배를 소개시켜 주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과 선배는 나의 조카 사위가 된 것이다. 결혼 과정에서 아주버님 댁의 반대가 심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람 일은 정말 한치 앞을 모르나 보다. 몇 년 후 아주버님은 간암 발병으로 간이식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가족들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고 오직 딱 한 사람, 선배만이 가능했다. 선배는 장인을 위해서 흔쾌히 자신의 간 70%를 이식해드렸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어서 지금은 선배도 아주버님도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대학에 입학해서 처음 선배를 만났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이런 인연이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듯 소중하지 않은 인연이 있을까? 돌고 돌아 언제 어떤 인연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 말이다. 눈치. 명절을 맞아 시댁에 가던 날 이번에 산 노란색 구스다운 패딩 코트를 입고 갔다. 어머님이 밝은 색으로 잘 샀다며 물으신다. 얼마니? 대답했다. 18만 원이요. 어머니의 감탄사. 워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살려고 외쳤다. 어머님, 오빠 점퍼는 40만 원이에요. 안 좋은 버릇.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에게 짜증이 나도 대충 넘기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져서도 아니고 넘어갈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대충 넘겨도 될 만한 일이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말한다고 그 사람이 달라질 것도 아닌데 신경 쓰는 내가 싫어서였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부딪히지도 않으면서 늘 깊은 인간관계가 없다며 투정 부리는 나를 반성합니다. 처음 살아보는 오늘. 꽃보다 누나에서 윤여정 씨가 나도 67세는 처음 살아봐요 라고 말하셨을 때 정말 가슴에 무언가가 꽂히는 기분이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너무너무 크고 사람 관계는 여전히 너무너무 힘들고 하고 싶은 건 여전히 너무너무 많아서 20살에 내가 생각하는 세상살이나 40살에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나 설레고 무섭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보다 어린 누군가가 40살은 어떤 느낌이냐고 물어보면 당신이랑 같아요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처음 살아보는 오늘입니다. 위로. 종종 갖게 되는 술자리. 왠지 모르게 겉도는 느낌. 알딸딸해지면서 외로움이 느껴졌다.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그래서 얼굴조차 보기 힘든 오랜 친구에게 투정 섞인 문자를 보냈다. 우리 10년 후에도 친구야? 답장이 왔다. 백발 노인이 돼서도. 시끌시끌하고 왁자지껄한 술자리에서 얻지 못한 작은 위로를 친구의 짧은 문자에서 얻는다. 좋은 사람. 10명에게 나쁘지 않은 사람이 되기보다 1명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조차 싫은 소리 듣는 걸 정말 싫어하는 나에게 꼭 필요한 말. 따뜻한 말 한마디. 평소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탈 일이 없는데 학원 가느라 아주 오랜만에 아침 버스를 타게 되었다. 지하철역에 도착하여 우르르 내리는 사람들 사이로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다녀들 오세요. 저녁에 만나요. 별것 아닌 그 한마디 때문이었을까? 이사 온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나는 처음으로 이곳이 우리 동네처럼 느껴졌다.